65세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서 걱정 많으시죠? 매달 30만 원이 더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현입니다. 오늘 특별한 신분증 하나로 받을 수 있는 숨겨진 혜택 8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시니어 혜택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숨겨진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시죠? 쌀값, 전기요금, 병원비까지 모든 게 올랐는데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비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혜택은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외에도 추가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 돈이면 한 달 식비나 공과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 지원금의 정확한 이름은 기초생활수급비입니다. 생계급여라고도 하는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지급되는 돈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93,868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미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부족한 만큼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할머니는 올해 67세이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로만 생활하시느라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모르셔서 2년간 무려 720만 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뒤늦게 동네 이웃분이 알려주셔서 신청했지만 소급 적용에는 한계가 있어서 받지 못한 돈이 너무 많았죠. 김할머니는 지금 월 5만 원을 추가로 받고 계세요. 기존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55만 원으로 생활하시니까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지셨어요. 이제는 손자 용돈도 주시고 가끔 외식도 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주민등록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 연금수급 확인서, 만약 일을 하고 계시다면 소득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거기서 기초생활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신청서 작성도 어려우시면 공무원이 함께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할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623매에 단스팜 368원 이하여야 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이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만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약 3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 후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이 걸려요. 담당 공무원이 집에 나와서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정당한 절차니까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승인이 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돼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김할머니처럼 몇 년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두 번째 숨겨진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몇만 원씩 나가니까 정말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매달 병원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죠. 바로 시니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월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병원비로 20만 원을 쓰신다면 이 혜택으로 4만 원에서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원은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거의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2종도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입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종 수급자는 입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고 2종도 일반인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매달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혈당 검사, 약값, 진료비까지 합치면 월 1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죠. 그런데 의료급여 2종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3만 원만 내고 계세요. 박할아버지는 처음에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셨대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알려주셔서 신청하게 된 거죠. 지금은 정기검진도 부담 없이 받으시고 필요한 검사도 미루지 않고 하세요. 건강관리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 연금수급 확인서, 그리고 현재 받고 계시는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영수증들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준비가 되셨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계신 사회복지사에게 의료비 지원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약 93만 원 이하면 되고 부부는 약 15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만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신청할 때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많거나 정기적으로 받는 치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의료진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심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려요. 승인이 나면 의료급여증을 받게 되는데 이걸 병원에 가실 때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시면 약값이 크게 줄어들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응급실 이용할 때도 이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아프셔서 응급실에 가셔야 할 때도 의료급여증만 있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아프실 때 돈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 혜택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병원 가는 걸 미루지 않아도 되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요. 결국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숨겨진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우시죠?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월세도 따라서 오르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정말 부담이 클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거급여로 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주거급여는 실제 내시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의 월세 부분, 심지어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집 형태에 상관없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이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서울 외곽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 사세요. 기초연금과 약간의 다른 소득을 합쳐도 월 60만 원 정도로 생활하시는데 월세만 50만 원이니까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으셨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주거급여 신청을 하신 후에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20만 원만 월세로 내시는 거죠. 덕분에 생활비 여유가 생겨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시고 가끔 병원비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는 신청 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셨다고 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서예요.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현재 살고 계신 집에 계약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통장 사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도 준비하세요. 만약 전기료나 가스료 고지서가 있으시면 그것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려우시면 담당 공무원이 도와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한 주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현재 내시는 월세 금액, 보증금, 집의 크기나 상태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소득 기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97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예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신청 후에 담당자가 집에 와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때 협조해 주시면 되고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은 기준 임대료가 높아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하지만 어느 지역이든 월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건 확실해요. 실제 내시는 임대료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승인이 나면 다음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매달 20일경에 들어와요. 이 돈은 직접 집주인께 드리셔도 되고 다른 생활비로 쓰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이사를 가셔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집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소득 기준만 맞으면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주거 환경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 혜택도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실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숨겨진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부담스러우시죠? 특히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추위나 더위를 참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삶의 질도 떨어지죠.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시니어 에너지 바우처로 연간 에너지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48만 원까지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는 실제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카드로 전기료나 가스료를 직접 결제할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에너지 사용에만 쓸 수 있는 카드라서 확실하게 에너지비 절약에 도움이 되죠. 여름철에는 전기료로, 겨울철에는 가스료나 등유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데
작년 겨울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추운 날이 계속되면서 월 20만 원씩 가스료가 나온 거예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죠. 그래서 보일러를 아껴 쓰시느라 집안이 너무 추워서 감기도 자주 걸리셨어요.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 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겨울철 3개월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원받아서 실제로는 5만 원 정도만 가스료로 내시게 된 거죠. 이제는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내세요. 건강도 훨씬 좋아지시고 병원비도 덜 들게 되었어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최근 3개월간 전기료나 가스료 고지서도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얼마나 에너지비가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릴 거예요.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져요. 1인 가구는 연간 3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전기료 지원, 겨울철에는 난방비 지원으로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바우처 카드를 받으시면 사용법이 간단해요. 전기료나 가스료 고지서가 나오면 카드로 직접 결제하시거나 은행에서 자동이체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카드에 남은 잔액은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보통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요. 3월부터 5월 사이에 신청하시면 그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너무 늦게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유용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료, 가스료뿐만 아니라 연탄이나 등유 구입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펠릿이나 기타 난방비로도 쓸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이 혜택의 가장 좋은 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비 걱정 없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최할아버지처럼 병원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5번째 숨겨진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마트 가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으시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이 계속 오르면서 한번 나들이 하는데도 왕복으로 몇천 원씩 들어가잖아요. 특히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은 매달 교통비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65세 이상 교통카드 할인으로 대중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지역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완전 무료로 탈 수 있고 버스도 크게 할인해 줍니다. 이 혜택은 경로우대 교통카드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 일반 교통카드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카드예요. 이 카드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이 정말 편해지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할아버지는 당뇨 치료를 위해 한 달에 4번 정도 병원에 가세요. 집에서 병원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야 해서 왕복으로 4,000원 정도 들었어요. 한 달이면 1만 6천 원, 1년이면 약 20만 원 가까운 교통비가 나온 거죠. 거기에 가끔 마트나 다른 용무로 나가시는 것까지 합치면
월 8만 원 정도를 교통비로 쓰셨어요. 그런데 경로우대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하철은 완전 무료가 되었고 버스도 500원 정도만 내시면 되거든요. 이제는 병원비보다 교통비가 더 저렴해진 거죠. 김할아버지는 이제 교통비 걱정 없이 필요할 때마다 외출하세요. 손자들과 공원 나들이도 자주 가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아 하세요. 경로우대 카드 발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민등록증이에요. 나이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현장에서 바로 찍어주는 곳이 많아서 굳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발급 장소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서울의 경우는 지하철역에 있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주요 역마다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고 일부 지역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발급받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존에 쓰시던 일반 교통카드가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남은 금액을 새 카드로 옮겨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발급 비용이 조금 들 수도 있는데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예요. 하지만 한 번 내시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며칠만 이용해도 본전은 뽑으실 수 있어요. 지역별로 혜택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지하철 완전 무료, 시내버스 대폭 할인이고 부산은 지하철과 버스 모두 무료예요. 대구, 광주, 대전 같은 광역시들도 비슷한 수준의 할인을 해줍니다. 작은 도시들도 최소 50% 이상은 할인해주니까 어디서 사시든 도움이 될 거예요. 카드 사용법도 간단해요. 일반 교통카드와 똑같이 단말기에 대시면 됩니다. 다만 무료나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따로 버튼을 누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카드를 대면 화면에 할인된 금액이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점은 이 혜택에 나이 제한 외에 다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다른 혜택을 받고 계시든 아니든 상관없이 65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죠. 교통비 절약 효과는 정말 크세요. 김할아버지처럼 월 8만 원씩 쓰시던 분이 거의 공짜로 다닐 수 있게 되니까 연간 100만 원 가까운 절약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돈으로 다른 생활비나 용돈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죠. 6번째 숨겨진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영화 한 편 보는데도 10,000원이 넘고 공연이나 전시회는 더 비싸잖아요. 손자들과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 가고 싶어도 입장료 때문에 망설이게 되시고 여행도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바로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입니다. 이 카드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3만 원의 문화, 여행, 체육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이면 영화도 보고 공연도 관람하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는 충분한 돈이에요. 문화누리카드는 정부에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특별한 카드예요. 이 카드로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서점, 여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온라인 도서 구매나 음원 다운로드에도 쓸 수 있어서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할머니는 평소 문화활동을 정말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는 영화도 자주 보시고 연극 관람도 즐기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비용 부담 때문에 집에만 계시게 되었어요. 우울감도 생기시고 활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받으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영화 관람을 거의 무료로 하고 계세요. 한 달에 영화 2편 정도는 보시고 가끔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도 관람하세요. 손자들과 함께 과학관이나 박물관에도 자주 가시고 부담 없이 나들이를 즐기고 계세요. 삶에 활력이 생기시면서 건강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으시면 더 좋고요. 최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미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카드를 받으시면 사용처가 정말 다양해요. 전국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할 수 있고 대학로나 충무로 같은 곳에 연극 공연도 볼 수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곳에 특별 전시도 관람할 수 있고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서점에서 책도 살 수 있어요. 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여행사에서 당일치기 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도 쓸 수 있고 KTX나 고속버스 표를 살 때도 사용 가능해요. 펜션이나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서도 쓸 수 있어서 1박 2일 여행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체육 관련 시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수영장, 헬스장, 골프 연습장 같은 곳에서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요가나 태극권 같은 강습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 충전과 사용법은 간단해요. 매년 1월에 13만 원이 자동으로 충전되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까 연말 전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카드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할머니처럼 이 카드 하나로 문화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시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손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거예요.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해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서 1년 내내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숨겨진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하시죠? 요즘은 병원 예약도 휴대폰으로 하고 자녀들과 연락하는 것도 휴대폰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월 통신비가 5만 원에서 7만 원씩 나오니까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인터넷도 써야 하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요금은 계속 올라만 가죠. 65세 이상 통신비 할인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월 통신료의 50%에서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기본료만 해도 반값 가까이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요금도 대폭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통신비 감면 제도라고 불러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에요. SK텔레콤, KT, LG U+ 같은 모든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어느 회사를 쓰시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윤할아버지는 스마트폰과 집 인터넷을 함께 쓰시는데 월 통신비가 7만 원 정도 나왔어요. 기본료에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까지 합치면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죠.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전화 통화도 짧게 하시고 인터넷 사용도 자제하셨어요. 그런데 통신비 할인 신청을 하신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월 7만 원이던 요금이 2만 원대로 떨어진 거예요. 기본료는 거의 반값이 되었고 통화료도 크게 할인받으셨어요. 이제는 통신비 걱정 없이 자녀들과 긴 통화도 하시고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시고 영상 통화도 자주 하세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격증명 서류예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서류가 없으시다면 소득증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가셔서 통신비 요금 할인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대리점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하시는 게 더 확실해요. 할인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통신료의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은 50% 정도 할인되고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되실 거예요. 할인되는 항목도 다양해요. 휴대폰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요금이 모두 할인 대상이에요. 집 전화나 인터넷 요금도 함께 할인받을 수 있어서 통신비 전체를 크게 줄일 수 있죠. 심지어 스마트폰을 새로 바꾸실 때도 할부금에서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통신사별로 할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SK텔레콤은 기본료 50% 할인에 통화료 추가 할인을 해주고 KT는 인터넷과 결합 상품에서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해요. LG U+도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니까 현재 사용하고 계신 통신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할인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매년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년 단위로 혜택이 주어지니까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재신청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통신사에서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족 할인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자녀분이 같은 통신사를 쓰고 계시다면 가족 결합 할인까지 받아서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리점에서 상담 받으실 때 함께 문의해 보세요. 윤할아버지처럼 이 혜택 하나로 월 5만 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1년이면 60만 원, 몇 년 동안 받으시면 수백만 원의 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이 돈으로 다른 생활비나 여가비로 쓰실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통신비는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이라서 한번 할인받으시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혜택이에요. 지금 당장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 가서 신청해 보세요. 8번째, 가장 중요한 실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들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7가지 혜택을 각각 따로 신청하려면 여러 번 주민센터에 가야 하고 서류도 여러 번 준비해야 해서 번거로우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다행히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복지 멤버십 서비스가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통합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확인하고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혜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생활비 지원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식비나 공과금 걱정을 덜 수 있죠. 두 번째, 의료비 감면으로 월 의료비의 50%에서 8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주거비 지원으로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월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죠. 네 번째, 에너지 요금 할인으로 연간 48만 원까지 전기료와 가스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위나 더위 걱정 없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교통비 할인으로 대중교통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외출이 부담스럽지 않게 되죠. 여섯 번째, 문화여가 할인으로 연간 13만 원의 문화 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공연, 여행을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통신비 할인으로 월 통신료의 50%에서 70%까지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운 절약 효과가 있어요. 1년이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정도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복지 멤버십을 통한 통합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소득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최근 공과금 고지서 정도면 충분해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대부분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시니어 복지혜택 통합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해서 한 번에 신청해 드릴 거예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직접 가시는 게 더 확실하고 편해요. 신청할 때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월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다 챙겨드릴 수 있어요. 처리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걸려요. 각각 따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요. 승인이 나면 각 혜택별로 안내 문자나 우편이 오니까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행동하시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세요. 이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해 두셨다가 보여주시면서 이런 혜택들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공무원들도 이런 정보를 좋아하시거든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가셔서 신청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도움도 되고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챙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시니어 혜택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